총선을 닷새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내일까지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총선 격전지. 오늘은 남원과 임실, 순창 선거구의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색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소수 정당들의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전북의 4개 대학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제20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입니다. 미리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집이 남원인데 학생이어서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멀리 가기 좀 그래서 미리 투표하러 왔습니다. 전북에는 모두 241개 읍면동에 한 곳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별도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계속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장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빠짐없는 권리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치와 정치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의 표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거에 참여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 을선거구의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국민의당 장세환, 무소속 성치두 후보도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북에서는 모두 12만 6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8.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완주 지난 무주장수가 10.6%로 가장 높았고 군산이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의 전북 사전투표율은 16.07%로 전국 평균 11.5%보다 높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후보들 사이에 초박빙 승부가 펼쳐져 격전지로 분리되는 곳이 많습니다. 한 곳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무소속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강동원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동원 후보는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선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느냐 중단하느냐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강동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당선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야권 교체와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정신을 대변하는 정당은 국민의당 기호 3번입니다. 3번을 찍어서 호남의 자존심을 찾고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겠습니다. 두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인맥으로 지역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중앙 인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분열된 지역 정치를 화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이들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 김용호, 민주당 임종천, 민중연합당 오은미, 무소속 오철기, 방경채 등 8명이 후보로 나서 표심을 잡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남원, 임실, 순창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의원이 나올지 아니면 새 인물이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소수 정당들이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이색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배정받은 정의당은 전북에서 3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군산에 출마한 조준호 후보는 통신기본요금 폐지와 전월세 3.3% 상한제를, 익산을 권태홍 후보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김제부안의 강상구 후보는 기업 대상 5% 청년 고용 할당제를 공약했습니다. 익산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어서 실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가 어떤 것인지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도록. 현역 의원 1명을 확보하면서 창당 1년 6개월 만에 원내 정당이 된 민주당은 전북에서 1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임종천 후보는 춘향전 테마파크 조성과 찾아오는 문학촌 건설 등 주로 문화 관광에 공약을 집중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을 이번에는 정말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특히나 문화예술 관광으로 풍류의 도시를 만들어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당을 표방하는 민중연합당에서는 전북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익산갑 정권희 후보는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밥살 수입 전면 중단을 공약했고, 남원 임실 순창 오은미 후보는 기초농산물 가격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8년 동안 도의회에서 농민을 대표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 가서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이들 후보를 앞세워 비례대표 목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공약 홍수 상황에서 이색 공약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마련한 군산시 선거구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은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토론 초반부터 김관영, 김윤태 후보는 어느 정당이 전북, 호남을 대변하는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군산 출신 3명을 공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출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선 가능권이 약 16번에서 18번까지라고 보는데요. 이 안에 전라북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몇 명을 선보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김윤태 후보는 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발전이 더딘 책임을 현역 의원인 김관영 후보가 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호남인들의 소유가 크고 호남 지역의 경제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을 현역 국회의원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최용목 후보는 두 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관심 없는 지역을 그분들도 관심 없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여당 후보로서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안 배우도록. 무소속 함은경 후보는 전북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의 화합이 중요한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자강론, 전북의 힘을 모으려면은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러 이 정치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은 새만금 송전솔로 설치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해법을 두고서 치열한 입씨름을 펼쳤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에 대해 군산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다른 시군과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김제시 죽산면 사전투표소 근처 도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유권자를 사전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를 촬영하다 이를 막는 택시기사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한상진 교수가 전북도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에서 시작된 유권자 의식혁명이 잘못된 양당 구조를 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갑의 무소속 유종근 후보가 전주를 방문한 중국 청도시 청년기업가 왕과봉 부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에 중국 노나라 문화거리를 만들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이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102곳을 지원하고 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총선을 닷새 앞둔 이번 방문에 야당은 총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한 경제 챙기기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6일 전주 유세 과정에서 야당에 몰표를 준 전북 도민들에게 배알도 없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배알이 창자를 비하하는 말인 만큼 배알도 없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전북 도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거라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에 전북의 4개 대학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느 대학이 선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광대는 전북의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프라임 사업 대형에 신청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17개 대학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개 대학이 선정됩니다. 프라임 사업 대형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900억 원, 최소 4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립대로선 학생이 줄고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인문사회계열에 쏠린 학사 구조를 공학계열로 이동시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구성원 합의를 통해 2개의 단과대학과 일부 학과 폐지, 500명의 정원 이동 등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주축의 하나로 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마트 기계 소재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주제를 놓고 대학을 개편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소형에는 전주대와 우석대, 군산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소형 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던 전북대는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아 막판에 사업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의 난제를 해결하더라도 권역별 배분 등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신청한 프라임 사업. 각 대학의 운명은 사업계획서 심사와 대면 평가, 현장 점검을 거쳐 이달 말 교육부 최종 심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오늘 하루 파업했습니다.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490여 명은 복리후생 차별 해소, 연 100만 원의 정기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했습니다.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전북 초, 중고 12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 우유로 점심을 대체했습니다. 2016 전라북도 공무원 채용 설명회가 오는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과 함께 면접시험 정보 등을 설명합니다. 올해 전북에선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원 등 826명을 채용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첨단 융합 분야 기술 개발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분야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업체당 2년 동안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일반형,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매지향형 등 4분야로 나누어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른바 악필법으로 독창적인 서예 세계를 구축한 석전 황욱 선생의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열리는 희생자 학생의 작품전과 그림으로 만나는 매화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한 획 한 획에 바위나 쇠를 뚫어낼 듯한 굳센 기운이 느껴집니다. 석전 황욱 선생은 수전증을 극복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붓을 잡는 악필법으로 독창적인 서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석전 서거 23주기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유가족이 기증한 석전의 서예 작품과 수집품 1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석전 스님의 서예 작품과 황병헌 스님이 수집한 유물 중 전집, 관찰, 그리고 전북 지역에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서예가들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가와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17살 비나용 군과 박예슬양. 두 아이의 꿈은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닷속에 잠겼지만 남겨진 작품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한 듯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념 전시회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추념의 날 행사를 엽니다. 8폭 병풍을 가득 채운 고목에서 아름다운 매화가 피었습니다. 매화 그림으로 유명한 조선 말의 화가 황영두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 허유의 작품을 비롯해 인두로 나무판을 태워 그린 인두화 등 다양한 형태의 매화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깊게 팬 주름에서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작가 박군수가 농촌과 시골 장터에서 꾸밈없이 담아낸 우리 이웃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10대 도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도전 과제는 자금 지원 제도 활성화와 한중 경협단지 시행사 유치, 예산 30% 증액 등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연말에 평가회를 열어 과제별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추진하는 전라북도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대륙별 홍보대사들은 내년 8월 개최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투표권을 가진 세계 각국에서 표심을 잡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무주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워크숍에서 내년에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홍보하고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생산하는 각종 물품과 용역의 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천만 원 증가한 9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전주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해 특별 판매 행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연중기획 함께하는 세상이 한국민영방송대상의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JTB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에게 헌신한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해 민영방송대상 네트워크 기자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연중기획 함께하는 세상은 지난 2013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4년째 봉사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매주 화요일 뉴스 시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주 장갑 공장 화재는 회사 직원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질러 경찰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이 회사 직원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퇴사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지난달 27일 공장에 몰래 들어가 완제품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포근해 나들이 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는 해수면의 수위가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